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메인 함수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이 안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에 그냥 여기다가 물체 그린 거 딱 한 화면만 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게임을 만들다 보면 게임이 되게 다양한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슈퍼마리오를 한다. 그러면은 슈퍼마리오 처음에 저기 뭐야 캐릭터 선택창이 있고, 그리고 엔터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약간 까맣게 페이드 인아웃 되면서 스테이지 1-1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이 딱 뜨고, 그죠? 그리고 죽으면은 또 화면이 페이드 인아웃 되면서 여기 뭐냐 목숨 남은 거 뭐 곱하기 0이 딱 뜨면서 다시 시도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글자 이렇게 딱 뜨고 yes, no. 그리고 다시 시도하면 또 일로 딱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게임을 잘 하다가 여기 최종 스테이지까지 엔딩을 갔어. 그러면 뭐 congratulation 하면서 막 캐릭터로 나와서 움직이고 점프하고 축하한다고 해주고 게임이 끝나죠. 이렇게 여러 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 요걸 이제 우리는 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영화에서 화면 찍을 때 보면 영화 실제 촬영을 어떻게 하냐, 각각의 씬들을 촬영해 놓고 테이크 뭐 001, 테이크 002 해서 이거를 편집해서 붙여가지고 하나 영화로 만들죠. 그래서 촬영할 때 뭐 순서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어디 영화에 가면 그 어디 촬영 장소에 가면 거기서 찍는 장소의 그 씬들을 전부 다 찍어 놓고 어디 장소에 가서 전부 다 찍어 놓고 이거를 편집해서 합치고 붙이고 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영화도 논테이크 씬 영화도 있죠. 화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카메라가 한 번에 계속 쭉 가서 생동감을 더 주는 겁니다. 게임도 있죠. 오픈월드 방식이죠. 오픈월드. 하나의 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버리는 대표적인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씬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씬들마다 오브젝트들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렇죠? 각각의 다른 오브젝트들이 있어야 되는. 씬마다 오브젝트들을 따로 갖고 있고 내가 이 씬을 화면에 그려주고 있다. 나머지 애들은 그려지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 활성화된 씬만 업데이트를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렌더. 그래서 이쪽에 씬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씬 클래스가 이제는 게임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add game object라는 함수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푸시백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이 씬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뭐 화면에 재생이 되진 않죠. 이 씬을 관리할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씬 매니저 클래스인데, 씬 매니저 클래스에서 두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현재 재생 중인 씬을 하나를 저장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개의 씬들을 여기 std 맵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벡터로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맵은 자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트리 구조인데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키랑 value라는 걸로 타입으로 관리를 해요. 보시면 이 앞쪽에 들어가는 요게 키입니다. 데이터를 찾을 때 문자열로 관리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네, C샵의 딕셔너리랑 굉장히 비슷한 애죠. 키랑
밸류로 관리한다는 관점 아래 한에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C샵에서의 딕셔너리는요 배열 기반입니다. 근데 얘는 C++의 여기 맵은요 트리 기반이에요. 트리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부가 배열로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리스트를 활용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열 기반인데 이게 그 해시 테이블 기반이에요. 조금 이게 달라요. 자, 근데 사용 방법은 똑같다. 완전히 똑같다. 키랑 밸류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배열을 써버리면 무슨 씬들이 어디에 딱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 위치를 뭐 이넘 클래스나 이넘문 이용해서 숫자를 글자로 하든 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자 열로 저장해 버리면 그냥 텍스트로 찾아서 읽어오면 됩니다. 플레이 씬 뭐 이렇게, 뭐 엔딩 씬 이렇게. 그래서 맵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일단 각 씬을 만들어 줄 건데 씬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플레이 씬도 있을 거고 여기 엔딩 씬도 있을 거고 뭐 로딩 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만들었을 때 이름을 일단 세팅을 해줍니다. 씬 네임 그리고 씬 초기화해준 함수. 그럼 이 함수에서 뭐 플레이 씬에서는 오브젝트 10개 뭐 그리고 상점실에서는 오브젝트 2개 NPC만 있으면 돼가지고 뭐 그렇게 각각 다른 동작들을 처리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씬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페어라는 걸 쓰죠. 왜? 이 친구는 키와 밸류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넣기 때문에 std 페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걸 관련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뚝 들어갑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생성자 길게 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로드 씬 할 때, 그럼 내가 수많은 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그 플레이 씬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데드 씬 뭐 이런 거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드 씬 함수로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찾는 거죠, 이름으로. 내가 뭐 엔딩을 봤다. 엔딩 씬을 찾아요. 그래서 이 std 맵에서 find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키를 넣어서 찾는데 내 자료 구조에 없는 씬이에요. 그러면 이 씬은 여기 end 이 모든 STL은요 begin하고 end라는 함수가 있어요. STL에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들은 begin은 그 제일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end는 예를 들어서 배열을 기반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begin일 겁니다. 벡터를 기반으로 놓고 보면 end는 어딜까요? end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마지막 뒤에 한 칸이에요. 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하나 동적 할당합니다. end를 만들어 놔요. 제일 끝 뒤에. 왜? 메모리의 끝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래서 혹시나 없는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end를 반환해 줍니다. 친구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터레이터가 end다. 그러면은 없는 씬인 거죠? 그냥 널 반환해 주시면 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end가 아니다. 그러면은 내 현재 액티브 씬으로 세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세팅이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업데이트 했을 때 자,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 우리 그냥 요렇게 캐릭터 바로 여기다 렌더링 돌렸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씬 매니저에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또 씬 매니저에 렌더를 호출할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씬 매니저를 봤죠?
보여주고 있어요. 네, 현재 씬의 업데이트, 현재 씬의 렌더가 호출될 겁니다. 그럼 이 씬은, 우리가 씬은 게임 오브젝트들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씬에서의 업데이트와 렌더에서는 내 게임 오브젝트들을 반복문을 돌면서 업데이트 또는 렌더를 해주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씬 구조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씬을 만드실 때는 씬을 각각 뭐 그대로 씬 클래스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는 플레이 씬을 만들었어. 그러면 플레이 씬을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드 받아버리면 가상함수기 때문에 이쪽 함수가 호출이 되죠. 부모 형태의 포인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가상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업데이트를 시행을 하면 이 씬 클래스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 플레이 씬의 업데이트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이거 씬을 상속받아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친구가 이게 아니네. 이번 주 뭔데? 다운을 다시 받아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신 만들어줬고 로딩씬, 뭐 프레신, 타이틀씬 골고루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거 아니네. 잘못 다운받았네. 예, 그렇죠? 씬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개짜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죠. 더 핵심적인 건 뭐냐?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씬을 이렇게 직접 객체로 추르는 게 아니라 씬 구조 안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업데이트, 렌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요거 뭐 그 백버퍼 우리 더블 버퍼링 구현한 거 이렇게 함수에다가 살짝 묶어줬습니다. 자, 요렇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거 하나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씬 구조가 좀 설명이 됐고